최근 여야에서 다 개헌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는 친박 주류도 개헌, 비박도 개헌, 야당에는 친노를 빼고 나머지가 또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박은 반기문 대통령, 친박 핵심 총리 이런 이원 집정부제 구상을 말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요. 1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호남 보수 중도 세력까지 포용해서 영호남 충청 연합정권을 만들겠다. 여기에는 호남이 들어간 부분은 이정현 대표의 당선 이후에 또 그런 이야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야권에는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즉 이 문재인을 제외한 더민주의 후보들과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별도로 또 최근에는 반기문, 안철수를 묵자라는 부분 그리고 김종인 등이 중심이 되어서 제3지대를 만들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손학규도 가세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 개헌론들이 나오고 있으며 야권의 개헌에는 김종인의 내각제와 그 다음에 이원 집정부제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항하는 반문연대를 하자. 이것은 더민주당 안에서의 주로 이야기고 아예 김종인, 박지원 등은 이 밖에서 제3지대에서 세력을 갖다가 형성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개헌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특히 여권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 그동안은 기조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사실상 개헌 반대를 시사했는데요. 오늘 이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개헌에 관한 입장을 지적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 신문에도 청와대가 여 내부에 일단 이런 개헌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김재원 정무수석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발언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물었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10일에도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언론에다가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며 이 경제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개헌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게 필요할지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헌에 부정적인 데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안보 경제 두 가지 위기가 가중되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국론을 안보 경제 위기 극복으로 모아야 되는데 개헌 논의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국정 운영이 개헌 쪽으로 가버리면서 주도력이 이렇게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 즉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전제로 한 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도 보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정기 국회 이후 국회 개헌 특위를 갖다가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정현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은 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특정 정권이나 정당 정치인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법, 한시헌법이어서는 안되고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개헌에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개헌에 소극적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더민주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고 나머지는 다 개헌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반기문 사무총장이 과연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알려지지는 않는데 친박의 일각에서는 1년 전부터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라는 이런 분권적 개헌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기문이 장기가 외교니까 외교 국방은 반기문 대통령, 내치는 친박계가 총리를 맡아서 한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영남권 중심의 여당의 중도 보수적인 호남 세력을 포용하고 여기에 충청 출신 반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한마디로 영원한 충청 연합 정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후보 단일화 전략이나 개헌 시도에 대응해서 여권 내부에서 보수 중도 대연합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연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동의를 할까요? 권력을 바라는 사람 중에 자기 권력의 70%, 80%를 내어주면서 껍데기뿐인 대통령을 하려고 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기문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꼬물을 먹고 오히려 주인보다 머슴이 더 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개헌 반대 입장도 결국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개헌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권의 안정적인 재창출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가 언제까지 개헌을 반대할 거라고는 보진 않고요. 마음이 좀 급한 친박의 핵심이라는 사람들과 조금은 천천히 개헌을 하자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지금 대립되는 거지, 본격적으로 개헌을 둘러싸고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에는 지금 거의 대통령을 따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에 못 이기면 제가 한강에 먼저 빠지겠다고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대표는 거의 대선에 근접했다고 보고 최근에 싱크탱크를 만들고 한마디로 이 대국민 발언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에서 개헌을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이 세계 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 축사에서 우리 당의 대권주자 지지도 합계가 여권의 지지도 합계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도 훨씬 많은데 내년 대선에서 못 이기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대표가 우리가 내년 대선에서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맞장구 성격인데요. 두 사람 다 농담조로 말을 했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주류의 메인스트림의 대선 후보는 문재인으로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둘러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 전 대표에 동의하지 않는 야권의 비주류가 개헌 연대론을 들고 놓은 겁니다. 자,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과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개헌을 말하지만은 그는 자기가 지금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굳이 개헌을 갖다가 말을 끊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 전 대표는 최근에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측근의 이 주장에 알겠다라고 말만 하고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야권 내 개헌론자들은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등 반문 연대 전선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이 어떻는가? 여기에 김부겸 의원은 이 분권형 개헌에 적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도 지금 여야를 넘나들면서 개헌 중재자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역시 원칙적으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헌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분권적 개헌을 전제로 한 제3지대론부터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총리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여기에 동조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자신이 없다라는 평가가 친문 진영으로부터 나올까봐 그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당이 하는 이유는 분권적 개헌이 어렵다면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고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 내 개헌론자들은요,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다면서 개헌을 낙관하고 있고, 대표적 개헌론자였던 우윤건 국회 사무총장은 다음 달에는 국회 개헌 모임 참여 의원이 200명을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대선 주자로서 1등, 2등, 3등인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이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개헌을 반대할 경우 개헌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게 지가 될 것 같은 사람은 개헌을 바라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만 개헌을 이야기하면 제 아무리 개헌을 이야기해도 찻잔 속에 태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내년 초에 기습적으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을 바뀐 법으로 하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희망사항이고요. 대선 전에 개헌이 될 거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개헌 논자들한테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는 철저하게 강화해야 되고 경제는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헌 논자들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개혁하는 부분에 개헌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즉 분권적 대통령제가 되었을 때 대통령이 국방에 대한 장악력이 안보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질 거다. 또 개헌이 되게 되면 한마디로 권력이 분산되어서 한국의 재벌이나 거대 경제 세력이 정치권을 포획해서 가지고 놀기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공정한 경제를 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개헌 세력이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개헌을 주장해야지. 이런 국민적 의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면서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을 말하면 그걸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개헌 세력들은 언제 하냐, 누가 하냐 이런 걸 말하기 전에요. 개헌의 필요성을 내역을 때 그것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개혁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그것부터 국민 앞에 한번 설득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